어릴 때 그 친구들이 좀 놀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생활보호 대상자 몇 명한테만 무상급식을 주는데 도시락통이 다른 학생들은 다 하얀색 통인데 무상급식 도시락통은 파란 통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화해서? 저도 지금은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너무 못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파란색 도시락통을 먹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도시락이 파랗냐고. 네,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뭘 잘못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일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마음으로 당차게 나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350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네. 50만 원. 와. 또 응시자들 절반이 또 강의를 또 들으신다고. 아하. 이게 국영수와 달리 좀 선택 과목이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사회탐구 안에서도 여러 과목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이 진짜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10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어야 실제로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뉴스에서도 찍어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다 온라인 티켓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뭐 접속이 잘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아유, 맞아요. 전부 다 몇 초 안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글자 문구를 완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리 자동 완성 문구를 적어놓고 그거를 빨리빨리 복사해서 이렇게 티켓팅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대단합니다. 최근 드라마 이제 일타 스캔들이 화제 속에 종영했는데 찐 일타 강사 이지영 씨가 보기엔 드라마하고 현실의 차이점이 좀 뭐예요? 그래도 대체로 스타 강사들이 바쁜 그 일정이나 아니면 연구진 분위기, 조교들의 이제 서포트 이런 것들은 잘 고증이 된 편이고요. 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몇 년 전 트렌드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것이 없고 또 실제 스타 강사의 교실들은 더 빡빡하게 앉아 있어요. 그렇게 쾌적하게 한 줄씩 띄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 그거는 붙어가지고. 제작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 사랑까지 보조 다 출연자분들 돈이거든요. 다 섭외해야 돈입니다. 되니까. 예.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애할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주말 내내 강의하고 강의를 하고 나면 찐이 빠져서 누구와 통화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같아요. 지쳐버리고 이제 그리고 평일에도 남들은 퇴근할 시간부터 저희는 강의가 시작되니까요.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아유. 아니. 일타 강사신데 과외도 가능해요? 아니요.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일타 선생님들이 과외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외를 하면 뭐 네. 법적으로 걸리는 겁니까? 뭐 어떻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우선 200~300명이 넘는 대형 강의들을 주로 하고 그 시간도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요. 시간을 따로 누군가 한 명을 위해서 뺀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손주를 300명 강의할 때 받는 수강료를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지, 한 그렇지, 명한테 그렇지. 돈을 낸다면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제안이 그게 들어올 것 같은데. 돈으로보다는 이 300명과 함께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한 명이 300명의 호흡을 다 느껴. 리액션 장난 아니야. 막. 조용하게 했다가 힘이다! 힘이다! 이러면서 막.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지영 쌤이 또. 네. 저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아서 저희 수강생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 강의도 봤는데 조금 아이들한테 좀 세게 갈 수가 있어. 지금 연봉이 뭐 1초? 1조는 아니고 한 300억. 1조. 1조까지 올라갔어요. 수강생이 1%면 얼마냐? 1조 명대. 300억에 1%요? 1%. 3억이요? 3억. 3억만 주면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갈게. 가서 욕을 하게 돼. 학생들은 가서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 진무지 깔고 누워있어. 이렇게 해줄게. 앉으세요.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육장 학생. 예. 최근에 공개한 하루의 스케줄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궁금하네요.
제가 주말에는 수업이 피크로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요. 4시 새벽? 반에 일어나야지만 일정을 맞출 수가 있어서 그래서 5시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그리고 6시에 대치동으로 출근을 해서요. 그때부터 이제 업무 회의하고 수업 준비하고 조교쌤들이랑 다 세팅을 해요. 그래서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사실 3시간 반씩 세 타임인데 그 중간중간 질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13시간을 수업과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수업이 끝나면 저녁 10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회의하고 하면 12시 넘어서 퇴근할 때가 많아요. 그럼 잠을 몇 시간 자는 거예요 도대체? 한 2시간 자는 그렇게 건데? 수업이 많은 날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도 그 강의는 뭐 사실 예전보다 줄였다 뿐이지 요즘도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럼요. 네, 여전히 1년에 쓰는 책이 20권이 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무슨 뭐 취미 같은 건 없나요? 거의 일이 취미였던 채로 너무 오래 살다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을 챙겨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강의 없는 날 이제 자주 걷고 운동하고 가끔 조교쌤들이랑 축구도 하고 그런 더 빡센 일정을 보내고 계시네요. 축구 쉽지 않은데. 건강 챙기는 게 이제 취미네. 축구 실력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제가 스트라이커인데요. 모든 골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약간 있잖아 대대장 축구야 대대장 축구. 발쪽으로 패스하는 거야. 상대편이 그냥 줬어. 상대편이 그냥 공을 더 보냈어요. 하단장님 축구보다도 이거는 좀 더. 신생들의 히로인 이지영 씨 언제부터 일타강사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EBS의 최연소 강사로 입성하자마자 바로 메인 과목을 맡게 되고 그래서 인기가 이제 국영수만큼 많아지고 어떤 강의는 국영수보다 더 클릭수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뭐 계기가 있어요? 어떤? 아니면 이제 볼만한 어떤 그 강의 스킬이라든지. 일단 체계적인 판서, 필기 꼼꼼히 해주고 제가 힘들었을 때 도움됐던 말들 학생들한테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학생들이 힘이 된다고 정말 선생님 강의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좋아해서 혹시라도 시련이 있거든. 이것만 생각해.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서 주고 큰 선물일수록 큰 포장지에 쌓아놓는다는 내 말. 그런 얘기에서 많이 학생들이 끌렸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응, 맞아. 강의할 때마다 아이돌 못지않은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는 강의만 잘하면 되지 제가 뭘 입고 뭘 꾸미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전혀 관심이 관련이 없었군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고3 학생들은 항상 아이돌들도 많이 보고 항상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트렌드에 밝아요. 선생님의 모습이 트렌디하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 뭘 입고 나오지가 궁금해서 강의를 클릭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 뭘 입고 나오면 좋을지 너희가 한번 추천을 해봐라 해서 막 뽀까머리, 양갈래 이런 머리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포인트였구나. 화려하게, 엄청 화려하게 하고 하세요. 왜냐면 스타일이 이렇게? 아니 나 몰랐네. 이런 것도 안 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죠? 네, 또 학생들이 저 뿌까머리 했을 때 가르쳐줬던 칸트 그리고 저 양갈래 머리 했을 때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 기억하더라고요. 네, 수업 중에 선생님들의 어떤 이미지를 같이 기억하더라고요. 이지영 씨는 본인이 이제 노력형 일타 강사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다 왼손잡이거든요. 머리가 랩스인데, 많으세요. 네, 근데 왼손으로 필기라면 칠판 판서로 학생들이랑 얼굴을 마주치고 그래 할 수가 가리죠. 없어요. 예. 이렇게 뒤를 보고 해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학생들의 얼굴 보면서 필기하려고 제가 오른손 글씨도 같이 다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손을 섞어가면서 글씨를 써요. 사실 글씨 쓰기는 힘든데 말이죠. 맞아요. 네.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이. 이게 우선은 제가 우선 한번 연습만 이름으로 해볼게요. 본인 이름 렐리. 근데 똑같다, 글씨가. 라디오스타는 잠시만요. 이제 연습해 보는 거. 그게 이제 왼손이죠. 왼손이고 오른손.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너무 특이한 게 글씨체가 똑같은 게 너무 특이해요. 왼손 오른손인데 글씨가 똑같이 나오지? 네. 너무 글씨체가 어떻게 똑같지? 우리 저 이지영 선생님께서 그 강의를 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재수종합학원의 강의는 아침 8시부터 평일에도 수업을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주말에 또 13시간 연강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17년에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재를 원고를 쓰고 있고 원고 마감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견디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진통제를 보통 먹으면 한 3시간 정도는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30분 만에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종류별로 바꿔가면서 30분마다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 너무 아파서 나중에 이제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T를 찍어보니까 맹장 쪽에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러셔서 이거 교재 마감하고 며칠 후에 와서 수술하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랬더니 좀 많이 부어서 긴급 수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예쁘게 꼬매달라고 그러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 맹장이 터진 지 3일이 됐는데 대단한 건데 정말. 제가 그게 맹장이 터진지도 모르고 봉황염 상태로 진행된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거를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 끝내시고 이제 저 회복한 다음에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요. 맹장이 터졌는데 이 지경으로 방치한 사람도 처음 봤고 제정신으로 예쁘게 꼬매주세요 하는 사람도 처음 봤다고.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들도 이 정도 아프고 이 정도 힘든 건 다 참으면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맞아요.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원래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십몇 년 살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저는 일이 재밌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거는 일을 재밌어요. 안 하면 아픈 사람이야. 일을 안 하면 아파요. 그래서 저기 오죽하면 저 학생들이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걱정을 유발한 변화가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제가 목소리가 지금 조금 얇고 떨리는 목소리인데요. 원래는 되게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학원이 많이 건조하고 먼지들이 정말 맞아요.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곰필먼지. 스튜디오 예. 촬영할 때도 이제 건조한 편이어가지고요. 근데 학생들이 제 10년 전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은 거예요. 와,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상하셨구나 하고 아래 댓글을 너무 짠하다고 달았더라고요. 맞아.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늘 가질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갈망한다. 공부 앞에서 거만 떨지 말자. 공부 앞에서 자만하지 말자. 그 과목은 만만해. 그 과목은 안 해도 돼. 어떤 과목도 만만한 과목은 없으니까 그 과목은 안 해도 돼. 탁성으로 어떤 과목은 바뀌었네. 만- 그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더 탁성이 뭔가 확신의 그런 느낌이 더 들긴 하네. 앞에 거는 약간 좀 북한 강사 같은. 자, 도끼의 일타 강사 이지영 씨. 학창 시절부터 독종으로 유명했다고요. 제가 충북 진천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진천이요? 네. 그래서 제가 사교육을 받을 때도 없고 과외를 받을 수도 없는 환경이어서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때도 미련무식하게 3-4시간 자가면서 공부를 하고 네. 다음 날 학교에 가면 이제 잠을 워낙 적게 잤으니까 필통에 포크를 넣고 다니면서 허벅지가 멍들 때까지 막 이렇게 찌르면서 허벅지를. 네. 아 대단한 분이네 이 사람.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깬다고 어른들이 그러셨는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생커피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씹어. 네, 그래서 근데 막 중간에 공부하다가 위가 막 위천공이 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잘 참았군요. 네. 원하는 대학에 서울대 들어갔어요. 갔죠? 네, 그래도 어쨌든 원하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장학금도 독하게 진짜 허벅지 찔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그건 뭐 마음속에 어떤 그 동기라든지 원동력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부모님 모두 대학 교육은 받지 못하시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평생을 이제 회사에서 트럭 운전하는 걸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또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그리고 뭐 호떡 장사를 하시거나 간병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공근로 같은 거 하시면서 저희 딸을 키우셔서 저희가 이제 집도 항상 반지하 월세방을 살아서 지금도 이제 막 반지하에 수해 나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살고 있는 집이 수해가 나가지고 다 잠겨서 그 수해에 잠기면 말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염병 위험 때문에 다 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막
피땀 흘려서 적은 노트나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니까 그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 큰 그 충격으로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교복 맞출 돈도 없어서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을 이제 막 반들반들 윤이 난 상태로 큰 걸 이제 입고 막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도 주워다 풀고 문제집 살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야, 집에 정말. 아궁이 떼는 집이었어요. 구들장 있던 그런 집이어가지고 그 문제집 다 풀고 나면 거기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친구들이 좀 놀리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급식이 보편화되기 전이라 급식 시범학교여서 급식실은 없고 이제 급식 도시락이 배달 오는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그 생활보호 대상자 몇 명한테만 무상급식을 주는데 도시락통이 다른 학생들은 다 하얀색 통인데 무상급식 도시락통은 파란 통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화해서? 저도 지금만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너무 못된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그렇게 색깔을? 그래서 이제 파란색 도시락통을 먹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도시락이 파랗냐고. 네. 그럴 때 제가 사실 그때 생각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뭘 잘못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일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마음으로 당차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일기장에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결국은 잘 될 사람이니까 나중에 잠실에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빨주노초 파남보 슈퍼카를 타면서 와인바를 차려놓고 싶다 이런 초등학생 때부터 그 어린 마음에 이제 뛰어난 법칙처럼, 가난이 너무 불편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렇게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학생들이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금수저 또는 다이아 수저여야지만 성공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깨고 나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 아무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잘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충분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런 내용을 옛날 위인전에서 읽은 것 같은데 중기를 읽고 있는 느낌이야. 이지영 씨가 서울대 입학 후에 핵인싸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다고 하네요. 어떤 생활을 하셨길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3-4시간 자가면서 억압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대학 가니까 좀 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놀았어요. 막 그게 근데 저 놀지 모르는 사람이 놀아봤자 별거 아닌데. 내가 들어보면 별거 아니었을 것 아닌데. 같아. 그리고 뭐 한 달에 소개팅을 3-40번씩 잡고 우와, 이거 진짜 논 건데? 저도 술도 이제 대학 가서 이제 마시잖아요. 네. 연달아서 막 42잔 마셨는데 그게 한 많은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연히 많은 양이죠. 그거.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소주로. 야. 그게 한 잔에 한 6-7병 정도 되는 분량이라 그러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정말 신기한 게 다음 날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는데 멀쩡히 시험 봤거든요. 저 정신력이 대단한 분이야. 아니요, 못 이겨. 제가 그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저는 간이 건강한 것 같아요. 라고.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렇게 취해서 중간고사 들어갔는데 특히 동양 철학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취해서 쓰니까 막 일필 위주로 거의 나오더라고요. 더 잘 나와. 막힘없이. 일필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나온다는 얘기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험 보고 그 다음 수업에 갔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자기가 지금까지 교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일필 위주로 거침없는 문제는 처음 본다면서 우리 수강생의 답변을 공유하고 싶다고 다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시고 네. 한참 놀던 시절에는 성적이 어땠어요? 아무리 낮게 떨어져도 B+나 A0 잘나만 놀았어. 괜히 논척하는 거네. 공부했던 얘기예요. 우리랑 어울리고 싶어서 논척하는 거. A+은 못 봤어. 예. A+은 못 봐도. 알겠어요. 네. 적당히 하세요. 안 놀았어.